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9월에 이렇게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팁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는 퐁당퐁당 휴일이 있습니다. 근데 휴일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전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돈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크게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가 일본, 자민당 이 신임 총재,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이분이 이제 된 거, 요게 이제 가져올 이제 앞으로의 전국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기업들한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거의 금투세와 관련된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유예 쪽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 요게 우리가 이제 연휴가 있는 이 기간에도 계속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좀 정치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월달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요. 기대치가 높았던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업체들, 모멘텀이 강했던 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얼마나 잘 나왔는지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이제 하락했던, 할인되었던 이런 주식들도 얼마만큼 나빴는지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변수,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개별 실적이 더해지는, 혼합되는, 이런 시장이 이제 10월 달에 좀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수는 2650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2650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2650이라는 숫자를 돌파하고 차익 매물이 나는데 요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60포인트가 고점에서 빠진 거예요. 6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 수익률이 5에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아낄 수가 있었다 이거죠. 적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갭으로 올라가서 달릴 것 같았지만 또 어김없이 2650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숫자들 가운데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근데 어떻게 딱 2650에서 마무리가 될까? 그리고 우리가 그 9월 중순에 왜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서 2550과 2500 요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을까?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경기 침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2550과 2550에서 매수했으면 된 거였고, 그리고 2650 요 부근에서 일부 이슈는 했다가 상황을 지켜보면 된 거였잖아요. 결과는 이게 훨씬 더 좋았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이걸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돈들이 적당하게 생각했던 지수의 자리가 2550과 2550은 매수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돈들이 제가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돈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2650에서 잠깐 쉬고 가야겠다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돈들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수렴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이거는 결과고, 그 이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건 선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돈들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 일정한 틀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부차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돈길이 향해져 있었다가 끝났는데 그 다음날 큰 변수가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 전제 조건은 뭐였었냐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이시바 시게루 이분이 당선될 거라는 게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분이 당선이 안 되고 약간 좀 구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어떤 이 정책을 계승하는 이 여성 정치인을 당연히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시장이 움직였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작은 변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수 아니라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이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엔화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은.
그죠? 거의 뭐 기축통화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지지했었던 그 극우 정치인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주시장이 움직였는데 그게 아닌 걸로 그냥 순식간에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쉽습니다. 아베노믹스의 반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약간 치단판 건데요. 그러니까 엔저 정책을 펼쳤다면 잘못됐어. 그 대기업만 좋은 거 아니야? 도요타만 좋은 거잖아. 수출주들한테만 좋은 거잖아. 일본 국민들은 가난한데 이거 그만하지? 이게 이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주장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도 안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신사참배도 안 하면 이거면 일본 정치인들 가운데서 되게 드문 거죠. 한국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엔저는 가기 어렵겠구나, 다시.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엔고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고 수혜주를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뒤집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익 나겠네? 이를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거 하면은 최악은 피해가겠네를 하면서 최악이 되는 걸 다 제거해버린 거. 이건 어렵네? 다 제거해버린 거.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대박 내야지가 아니라, 요거 하면 큰일 나니까 요거 안 하고, 요거 잘못되면 실적 안 주니까 요거 안 하고, 이거 너무 비싸니까 안 하고, 안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이 나와요. 찰스먼과 하는 투자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시바 시게루의 이거는, 엔저와 관련된 그동안 수혜가 받았던 기업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엔저 수혜주는 하면은 불리한 거예요. 요거부터는 일단 제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엔고 관련된 주식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여행주보다는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이제는 중장기 바닥을 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호텔 신라 같은 것들.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자동차의 어떤 경쟁 상대가 누가 있냐면은 도요타, 혼다 이런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하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대중 모델에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도요타 쪽 관련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현대차 그룹하고 나머지 그룹들 싸웠는데 지금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섹터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이런 상황, 요거 일단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흐름들이 이 엔화와 관련된 요 흐름들이 우리가 엔캐리 청산으로 한번 이어졌던 적이 있어요. 8월 달 요 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크게 한번 요동 쳤었던 자리거든요. 요 구간이. 이게 엔캐리 청산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엔화, 요 금리를 기습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은 가려고 하는데 일본은 좀 다른 방향을 그 당시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대폭락이 나오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이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를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단을 진짜 막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이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지만 이때만큼의 충격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지수 상단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계속 앞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설사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더라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는 좀 상단을 막는 요인으로 당분간 작용할 수 있겠다. 잠깐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냥 상단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 반대로 하단을 또 쉽게 만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미 방향을 꺾었으니까. 미국 연준에서 50베이스 포인트 이외에 앞으로 150 베이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라는 가능성을 시장에 던져졌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하방으로 하기도 어렵겠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에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0년도 중국의 어떤 이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을 때, 그죠? 리먼 사태 이후로
미국의 어떤 이 폭락이 전 세계를 좀 뒤엎었었던 이 구간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죠. 예, 그리고 나서 그걸 살렸었던 게 중국 경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던 시기가 2012년도 말인데, 예, 반도체가 이 빅사이클이 터지기 전, 2017년도, 18년도 전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몇 년 동안 박스였는지를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박스였어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중동전쟁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데 이 박스권 구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요번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서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 박스권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는 게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해서 좀 숙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본의 내각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분 김정수 운영위와 함께했습니다.